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41살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어머세요? 너무 어려 보이시고 동안이시고. 사실은 제가 몸무게를 65kg를 감량을 했거든요. 아니 원래 그럼 저 죄송하지만 몇 킬로셨었어요? 원래는 125kg였는데. 진짜요? 네. 저기 나오네. 어머, 누구야? 누구야? 어머. 본인이 같은 사람. 본인이에요? 네, 저예요. 그럼 저 사진이 빼기 전이에요? 네, 맞아요. 본인 맞고 네, 저 맞아요. 65kg 쪘을 때. 네. 아니 나 잠깐만 있어봐. 좀 가까이 좀 잠깐만, 좀 가볼까? 가까이 나 지금 가볼게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맞네. 눈매나 이런 거는. 야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얼굴이 있네요. 눈이나 이런 어머, 데가. 웬일이야. 저 맞아요. 저 맞아요. 어머 야 웬일이야? 65kg 웬만한 성인 어른 몸무게야. 그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이제 5 반. 허리가 지금 이제 27인치.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어떻게 뺀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 그거를 예. 본격적으로 체력 고정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들어봐야 돼. 자, 65kg를 감량한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하게. 운동하고 식단으로만 뺐어요. 진짜 정직한 네, 방법으로. 정말 그냥 전공법으로 제대로. 네, 운동하고 식단만. 운동하고 식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한 5개월 정도를 닭가슴살 150g에 150? 고구마 100g, 그다음에 아몬드 10g. 그거 지켜가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네, 이제 그것만. 네, 그쵸. 그래서 사실 트레이너분께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정말 독하다 하실 정도로 근데 5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몇 킬로 그때 빠졌어요? 그 식단만 조절하고 하니까. 25kg 정도. 그렇게 네, 한 식단만 5개월 동안. 해도 네, 네, 5개월 그쵸. 만에? 왜냐면은 워낙 먹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조절만 해도 한 25kg 정도. 와. 그러면 125kg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너무 동안으로 예쁘게 변신하셨는데 네.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고민 무슨 없지. 고민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후로 이제 요요가 올까 봐서 좀 아이가 갖기가 좀 망설여져. 지금 나이가 41살이시면 네. 지금 조금 부지런하게 서두르셔야 될 나이신 요산인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결혼을 하셨고요? 네,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한 번 갔다 왔어요. 오. 네. 갔다 결혼했다가 다시 갔다 왔다가 지금 또 다른? 네, 지금 이제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재혼을 했는데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결혼한 지 이제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얼마? 2년 정도. 2년 정도. 신혼이네. 제일 좋을 때야. 지금 신랑이 응. 그 이제 초혼에다가 지금 4살 연하예요. 진짜 정말 살 빼고 승리자네요. 여러 가지로. 대단하시다. 아이, 당연히 뭐. 그래서 그 남편이 좀 원하는가 봐요. 네,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애기한테도 눈을 못 떼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형님이 아이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하해주러 갔는데 그 아이를 안고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원래는 올해 가질 예정이었었어요. 원래는 이제 올해 가질 예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살을 빼다 보니까 이 기간을 저도 조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치. 다시 또 어차피 네. 살이 쪄야 되니. 너무 나이 먹어 애 낳으면 고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데 자꾸 이제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요가 오게 되면 제가 이거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있을까라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다이어트 네.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아기 키우면서 사실 다이어트 하는 거 또 힘든 게 또 이제 애 모유 수유하면 먹어야 되고. 네. 요요가 올까 봐서 아이 아이를? 갖기가 조금 두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두 번째 결혼한 네, 네. 남편분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약으로 빼신 게 아니라 본인 의지로 뺐다면 맞아요. 아니 충분히 진짜 5, 6kg 진짜 아기 잘 안전하게만 하고 난 다음에 빼는 거야. 껌처럼 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아기 첫째 때 이제 좀 잠깐만요. 그럼 아기가 하나 있어요? 둘이 있어요. 둘 있어. 네. 그럼 아기 낳고 나서 살이 더 찐 거예요? 그랬겠구나. 네, 제가 아기 첫째 때 이제 좀 먹덧 있잖아요. 네, 먹지 네. 않으면 이렇게 계속. 네. 무시거리네. 그래서 거의 그때도 한 30kg가 될 때 쪄가지고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체중 관리를 좀 하셔야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고.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돌았으면 배고팠어요? 네, 진짜 그냥 돌아서면 배고픈 건 기본이고 한 번은 이제 돈가스가 막 되게 땡길 때가 있어요. 돈가스가 한동안 땡겼을 때는 돈가스 하나를 놓고 밥 2공기를 한 끼에 매번 거의 그렇게 아, 먹었어요. 매일매일? 네. 그럼 라면 몇 개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라면 그때 한참 한참 먹을 때. 그때 한 3-4개는 먹었어요. 한 번에 네. 거기에 저기 달걀 풀어가지고 밥도 말아 먹었죠. 네, 맞아요. 그거는 당연하지. 기본이죠, 기본이죠. 찬밥 네.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그냥 아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도 컸죠? 별로 안 컸어요. 한 3kg? 3.08. 진짜요? 네. 그럼 먹은 거 엄마가 다 가져간 거네요. 어머, 웬일이야. 보통 많이 먹으면 애가 크거든. 아니 왜냐면 저도 둘째 가졌을 때 28kg 쪘었어요. 밤마다 햄버거를 하나씩 먹고 잤거든요. 햄버거가 땡겼구나 또. 그래갖고 애가 4.15kg가 나온 거예요. 4.15kg면 어느 정도냐면 신생아실 애가 쫙 누워있지. 우리 애만 100일 잔치 하는 것 같아. 뭔지 알아. 다 조그만데 한 애만 어른이 하나 있어. 웬일이야. 아 근데 애는 3.0이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지방이 많으니까 얘가 못 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이 사람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강박처럼 네. 조금만 뭐가 붙은 것 같으면 막 불안해지고 네, 네. 그런 건 없어요? 배가 찬다 이런 느낌이 들면 소화제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변을 도와주는 푸른 주스를 빨리 내보내려고. 네, 빨리 배출해버려요. 이뇨제도 먹어보긴 했는데 이제 그건 조금 약간 부작용이 그건 물이 빠지는 거지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작용이 와서 이제 이뇨제까지는 먹지 않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먹고 싶은 걸 못 참을 때는 이제 뭐 먹고서는 이제 약간 입에서만 맛보고 뱉어. 네. 야 근데 그 강박이 그 생길 지경까지 수밖에 가면 안 되는 없겠구나. 건데, 이제. 뱉고 그다음에 이제 먹잖아 토한다.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좀 즐기질 못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쵸, 이게 막 솔직하게. 되게 이렇게 즐겁게 즐기지를 못하니까. 네.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그 전날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단식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몸무게를 네, 유지하는 그래서 거예요? 몸무게를 이제 수시로 재죠. 아침마다 그 몸무게 체크 딱 해요. 이제 60에서 61kg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가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예민해지는 네, 거구나.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선들도 솔직히 이제 썩 좋은 시선들보다는 그냥 좋은 시선은 아니었겠네요. 그래도 약간 네, 좀 그쵸. 느껴지나요? 그게 아무래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제 할머니들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필터링이 없잖아. 그치. 목욕탕 가면은 이제 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세신을 세신사. 맡기면 그렇지.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몸뚱이를 저렇게까지 하냐. 아이고야. 그리고 뭐 세신을 저 몸뚱이로 세신을 더 했으면 양심적으로 조금 더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돈을 더 드려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커피 드시라고 조금씩 더 드리기는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안 들리는 것처럼 하면서 다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네, 이혼을 했는데 이제 제 외가에 이제 알려야 돼서 이제 알렸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네가 애 낳고 뚱뚱하게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됐지.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가 됐겠어요. 상처됐겠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자체도 약간 그 살찐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자책하는 그런 것들이 자존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래 나는 저런 말 들을 만해? 들을 만해. 어머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었을 때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이제 학부모들이 있어요, 동네. 그래서 정말 막 하루가 멀다고 자주 모였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임이 뜸해지니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 중에 하나가 너가 너무 뚱뚱하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기가 싫다. 누가? 어머. 엄마들이? 네. 임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걱정거리가 네. 그 요요 현상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점을 지금 남편이랑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어요? 나 살찔까봐 애를 못 갖겠어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살을 뺐으니 이 기간을 좀 즐기고 싶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안 갖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 그랬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못 갖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보고 싶다. 근데 그 말도 굉장히 간절히 원하나 봐요. 그 말도 좀 그렇지. 맞다. 아기가 둘이 있으니까 굳이
또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본인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면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아이를 키울 생각하면 나도 솔직히 쉽지가 걱정이긴 않으니까. 해요. 근데 저는 글쎄 네, 근데 그렇기는 한데 본인이 남편이 원하니까. 아이를 너무 원하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아유, 그래. 아니 그래요. 나는 난 뭔지 알 것 같아. 그래 너무 난 뭔지 알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저를 안 만나고 그냥 똑같이 초혼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을 했으면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가질 수 있을 건데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잘하고 진짜 정말 자기 딸처럼 너무 예뻐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자기 자식이면 얼마나 더 예뻐할까 이게 자꾸 이게 되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예뻐하는군요. 네. 두 아이를 그럼. 자기 자식처럼. 아이를 이뻐.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한테 다 맞춰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는데 제 욕심대로 제가 낳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너무 이기적인 것 너무 같구나. 미안하니까 네. 그렇지. 혹시 시어른들이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아이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 않겠냐? 시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 지금 네가 두 딸이 있지만 그래도 한 명은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도 참 난 또 좋으시네. 그럼. 참 그 마음도 정말 네. 이해돼요. 네. 아 그러면 솔직히 요요만 걱정 없으면 아이 갖는 거 거의 뭐 네, 일단은 뭐 제가 두 딸을 키워봤으니까 어느 정도 육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남편도 잘 도와주겠다라고 딸들도 얘기하고 또 도와줄 것 딸도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느 정도 육아를 도와줄 수 있어서 사실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그런 걱정은 크게 없는데 남자 꼬시려고 저렇게 못 만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엄청 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엄마들 모임에서 만나면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쳤어? 이러면서 그래 근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빡 이렇게 넣었어. 일부러. 너무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그게 아닌데. 네. 피맥 먹고 그분들이 치맥 먹을 때 드라마 볼 때 저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거 밀고 들고 땡겼어요. 그렇지. 근육은 성형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얻어지지 않아 절대. 절대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엇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평상시에 이런 스타일로 다니시나요? 아, 오늘은 제가 방송하려고 원피스를 조금 입었는데 평상시 입는 옷은 요가복이라고 해서 피트니스복 탑에 왜 딱 붙는 레깅스 있죠? 그거는 제가 잘 입는 옷이고 1년 내내 사실 그것만 입어요. 레깅스를 입고 다니세요? 네, 제가 트레이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에서 작업복처럼. 늘 그게 편하지, 이제 어디서나 이제. 그럼요. 그게 그냥 네. 이렇게 딱 받았는데 50대로 전혀 안 보이니까. 진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레깅스 입고 다니면은 네.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거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레깅스 때문에 그렇죠, 속상한 분이 한 번 나오신 적 있었잖아. 아, 그거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에스컬레이터 굉장히 이렇게 깎아지른 데를 가고 있었는데 아우. 왜 한쪽은 왜 가만히 서 있고 한쪽은 왜 우리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잖아요. 네. 굳이 8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올라오더니 천이 모자라, 돈이 없어, 옷이 그게 뭐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내가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도 제 갈 길 갈 테니까 할머니도 갈 길 가세요. 네, 만만치 그랬어요. 않으시네. 할머니도 갈 길 가세요. 그랬더니 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러는 거예요. 어. 정말 저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저 보라고 만든 몸이에요. 제발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발 남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어떠한 문화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 말 되게 좋다. 네. 난 남 보라고 내가 내 몸 만드는 건데 내가 보여주는데 무슨 제 상관이라고. 직업이고요. 네. 보여줘야지. 또. 네, 저 보라고 만들었어요. 저도 딱 50에 한번 50대 기념 운동. 저 언니 알죠? 저 언니 예쁘게 만드신 거 저 알죠? 너무 네. 멋졌는데. 네, 정말. 그때 그 몸매가 어디가 당연히 처럼 사라진.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운동 미친 듯이 해서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네. 식단 안 하고 운동 안 하니까 두 달 만에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던데요? 그게 그래요. 나 이게 보면서
아, 저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식단을. 저 대회 10년 동안 23번 정도 지금 나갔고요. 10년 동안 거의 다 시즌기였다고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힘들었겠다. 시즌 기간에는 아예 그 얘기를 물도 하려면 안 만리장성인데 너무 그거 몸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다 못해서 7년 정도를 이중 때는 정신병이에요. 무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버텨? 아니, 간을 아예 안 하고. 야, 입에서 진짜 근데 네. 고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왼쪽 눈이 서북쪽 방향이 흑백 처리가 되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안 먹으니까. 네, 의사가 모르겠대요. 안과 의사 특징 교수한테 갔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소금 안 먹어서 그래요. 소금 왜안 절대 묻었어? 먹어야지. 반지가 소금을 깍두기라도 하나를 먹은 날은 반지가 안 빠져요. 부어서. 그게 마음에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만들어봤다 그랬잖아요. 네. 독해야 돼. 그냥 안 돼. 진짜 독하게만 먹고 인간관계 다 끊어져. 진짜 저녁 약속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야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저 이상한 애야 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친구들이 다 이해를 해서 친구들이 해서 내가 한번 깍두기를 먹다 씹다 보면은 이제 무슨 맛인지 알았으니까 너 뱉고 후회 안 할래 아니면 넘길래 그렇게 친구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러면은 한번 무슨 한 맛이 번에 무슨 맛인지 알았으니까 뱉어요? 그 뱉어냈어요. 삼키지 않고? 네. 힘들게. 그 깍두기 하나도 안 돼. 한 번 입맛이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입 터지는 거고 이제 스위치 켜지는 입 거야. 돌아가면 끝이에요. 들어가면 네. 입 터지면 끝난단다. 네. 다이어트. 그래서 아예 거기를 들어가질 말아야 돼요. 이게 해본 사람 알아. 진짜 독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시작한 운동을 이렇게까지 독하게 하신 이유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계대회 출전을 할 때 백스테이지를 봤어요. 세계 무대는 어떤가. 72세, 75세 할머니들이 그 나이 때 다 운동을 하셔가지고 딱 하는데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데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멋있다. 맞아. 내가 느꼈던 기쁨을 시니어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조금 책임감이 있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아주 꿈이 크시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 뻔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야. 무슨 맞아. 말이냐면 네. 그냥 사람이 나 이제 50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야, 나이 맞게 걸어. 나이 안 맞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정말 싫어요, 정말 그 근데 얘기. 그것도 편견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네. 얼마나 이뻐 이렇게 꾸미고 얼마나 이뻐 20대 아름다워. 남자들이 대시하는 거면 우리는 되게 부러워했고 난 멋있어. 그랬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그런 걸 부러워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난 노력이 미친 듯이 있었다는 노력이 거. 있었네. 정말. 우리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뼈를 그냥 얻어지는 깎는 건 고통이죠.